역수 마무리해 봅시다. 그형 9번이죠? 역수에서 얘는 중학교 때 거듭 채우면서 배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에 약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뭐 1, 24, 2, 12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약수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얘를 뭐 해주고 안 보여? 왠지 알겠어? 첫 번째 24를 뭐 해줘요? 네, 소인수분 해줘요. 리을자 안 해도 되지? 네? 2의 세제곱 곱하기 3. 그 다음에 약수 개수 우리 그냥 어떻게 해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줘서 얘는 없으면 1이죠? 1에다가 1 더해서 두 수를 뭐 해요? 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6개다 아니 8개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얘를 표로 나타내면 해석이 쉬운데 여기 왼쪽에서는 2의 거듭제곱 그 다음에 아래로는 3의 거듭제곱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1 그 다음에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3도 1 그 다음에 3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곱해지는 게 다 약수들이죠. 여기 1, 2, 4, 8, 그 다음에 3배씩 하면 되니까 3, 6, 12, 24 이렇게 8가지. 그러니까 사실 그 더하기 1의 정체가 여기 1이 한 칸 추가된다 라는 거예요. 지수가 3이라는 소리는 3개에다가 1개가 추가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원래 3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를 추가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추가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바로 뒷페이지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얘랑 얘가 지금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3번에서 500원짜리가 1개예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3개고요.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4개. 이걸로 제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을 좀 봅시다. 거스름돈 없이 그냥 제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0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4가지 아니야. 5가지야. 왜냐면 10원짜리를 안 내도 돼. 내가 4개의 동전을 갖고 있는데 하나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고 3개 낼 수도 있고 4개 낼 수도 있어. 하지만 안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4 더하기 1개념. 그럼 300원이 300원이 3개인데 얘로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도 플러스 1이 되겠지. 왜냐? 100원짜리를 하나, 둘, 셋 또 있지만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10원짜리 4개 내고 100원짜리 안 낼 수도 있거든. 그러면 500원짜리 1개 있다는 소리는 내거나 안 내거나 경우의 수가 2가지인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수 생각하듯이 2랑 4랑 5를 곱해버리면 40까지가 나와요. 근데 다 빵이라고 생각해봐. 다 빵이라고 생각해봐. 우리 부분집합 만드는 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공집합은 배제하는 겁니다. 왜? 영어는 지불하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하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2가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2를 안 내거나 2를 다시 한번 2를 0개 내거나 2를 1개 내거나 2를 2개 내거나 2를 3개 낼 수 있기 때문에 지수보다 1개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2의 0제곱이 1이에요? 네. 마찬가지야. 다시 한번 3도 지금 1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3을 안 내거나 3을 1개 내는 경우의 수. 그래서 2가지예요. 그럼 3의 0제곱이 1이에요? 네. 얘는 어디서 배울 거냐면 우리가 수학 1 1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3의 0제곱, 2의 0제곱, 어떤 자연수의 0제곱이 항상 1인지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이런 거 배웠지. A의 n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총 3가지로 찢어진다. A의 n 빼기 n이 되려면 n 값이 n보다 커야 하고요. 1이 되려면 m과 n이 같을 때, 그 다음에 n이 더 클 때면 우리는 역수가 되면서 반대로 n 빼기 n분의 1로 역수가 됩니다. 이게 지수법칙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왜 얘를 1이라고 말을 하냐면 A의 n제곱과 A의 n제곱을 나눠버리면 같은 수에서 같은 수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냥 1이에요. 제가 100 나누기 100은 1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대답하듯이요. 근데 얘로 생각을 해보면 A의 예를 들면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A의 사실 0제곱이에요. 3 빼기 3이니까. 그것을 우리는 1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사실 자연수 제한 조건이 아니고 어떤 수를 제가 x라고 할게요. s의 0제곱은 1이다 라는 것을 배워요. 단 x는 0이면 안 돼요. 수학에서 다루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0분의 무엇이 분모가 0이면은 다루지 않아요. 두 번째 0의 0제곱 다루지 않아요. 아무튼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수원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사실 1이 2의 0제곱이라고. 마치 우리가 부분집합 생각하듯이 2가 3개, 3이 1개. 그러니까 4가지 곱하기 2가지 해서 총 8가지의 개수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9는요 라고 한다면 2는 낼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고요 3은 낼 수 있는 게 4가지고요 5는 낼 수 있는 게 2가지고요. 그래서 곱해주면 되는 거죠. 얘는 약수가 다 빵이어도 1이라는 약수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약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플러스 개념으로 하나만 알죠. 지금 여기 마프에는 안 나왔는데 약수의 총합. 또 아는 친구들만 알더라고. 내가 24에 약수의 총합을 걸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면 우리는 지금 여기가 2고 3이고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1, 3 이렇게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1, 2, 4, 8, 그 다음에 여기서 3, 6, 12, 24 이거란 말이야. 이 8개 숫자를 더 할 거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얘랑 얘를 나열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놔둬버리면 한 몇 개 생겨요? 우리가 이거 어제 한 거지. 8개 생겨요. 그 8개가 얘들이고. 자, 봐. 이렇게 하면 지금 요거 나와. 이렇게 하면 요거 나와. 이렇게 하면 요거 그러니까 따다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을 더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15. 그 다음 1 더하기 3이니까 4. 그래서 얘들 총합은 60. 다시 한번. 내가 그러면 요놈 숫자로 따지면 몇일까? 36에 3 곱하니까 108에다가 5 곱하니까 540. 540이 지금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너의 약수의 총합. 만약 노가다 문제로 넘어가면 얘는 겁나 복잡한 문제예요. 약수의 개수도 총 몇 개가 나오냐면 3개에다가 4개에다가 2개니까 8, 3, 24, 24개의 숫자를 다 더해줘야 돼요. 하지만 얘를 어떻게 생각하겠다고? 바로 열고 1, 2, 2의 제곱 그 다음에 1, 3,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이어서 5, 아니 1, 5 이거를 곱해주면 된다. 이걸 계산하고 계산해서 3개 곱해주면 된다.
수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방금 가져왔던 540을 계속 사용을 해볼게. 540이 2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였단 말이야. 오케이? 얘의 약수 중 홀수의 개수랑 짝수의 개수를 구분해보자. 24개의 약수가 있어. 그 24개의 약수 중에 몇 개가 홀수이고 몇 개가 짝수일까? 생각해 볼 거야. 지금 숫자들이 곱해져 있는데 홀수가 나오려면 어떤 조합이 해야 돼? 다시 한번. 제가 어떤 숫자랑 어떤 숫자를 곱했어요. 그 결과가 홀수가 나오고 싶어요. 그러려면 둘 다 홀수여야 돼. 3개를 곱했는데 홀수가 나오려면 셋 다 홀수여야 돼. 내가 10개를 곱했는데 홀수가 나왔어. 그 말은 10개 다 홀수여야 한다고. 만약에 하나라도 짝수가 묻었다고 해봐. 그럼 얘들은 싹 2의 몇이야 돼. 곱해버리는 순간. 그럼 바로 짝수가 돼. 그러니까 내가 100개를 곱했는데 홀수가 됐어. 이거 되게 확률이 낮은 거야. 왜? 100개가 다 홀수라는 소리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얘들로 약수를 만들 건데 홀수를 만들려면 2 출입금지 나머지 3세제곱과 5로만 구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홀수를 만드는 개수는 3세제곱 곱하기 5의 약수의 개수와 동일. 왜? 이 제곱은 버려버리거든. 우리 이거 곱하는데 사용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개수가 4개 곱하기 2개에서 8개 나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짝수는요? 24에서 8 떼버리면 되나요? 네? 뭐 당연하죠. 홀수 아니면 짝수니까 자연수는. 근데 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선생님 이 하나만 묻으면 된다면서요. 그럼 저는 여기 이 2개 중에 2를 반드시 하나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그러면 너를 빼놨다는 소리는 넌 반드시 곱할 거거든. 곱하는 데 사용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가 짝수를 만드는 요소야. 뒤에가 짝수여도 상관있고 없고 뒤에가 홀수여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너에서 2개, 너에서 4개, 너에서 2개니까 여기가 16개가 등장을 하게 돼. 오케이? 그래서 2개 더하면 24개 딱 맞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약수 중에 홀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짝수 버려버려야 돼. 근데 짝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전체에서 홀수의 개수를 빼줘도 되지만 이 하나는 반드시 포함하는 약수의 개수를 세면 된다. 오케이? 네, 그러면 영태야, 저거의 약수 중 5의 매수 찾아. 5의 매수 몇 개? 왜? 뭐에 대해서 몇 개? 2개? 응. 글쎄요. 몇 개? 뭐야? 뭐야? 이제 그런가 몇 개? 12개. 내가 약수 중에 5의 배수를 만든다는 소리는 5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그럼 이제 뭐가 되면 되냐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만들어지는 약수만 찾으면 돼요. 여기에서 약수 몇 개 만들어지는데?
3 곱하기 4니까 12개 만들어지는데 거기 앞에다가 다 5 곱해버리면 돼. 우리가 방금 숨겨놨던 거 5로 곱해버리면 다 5에 이게 지금 이 말이라고. 자, 그러면 다시 약수 중 3회까지 됐어. 우리는 3 하나 숨겨놔. 그러니까 3 이거 이따가 곱할 거야. 그럼 어떤 약수의 개수를 세면 되냐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9 너의 약수의 개수를 세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3개, 3개, 2개니까 18개 등장한다. 선배의 개수. 알겠어요? 오케이. 자, 지금 하고 집을 방법. 칠번 봐봐. 내가 질문 하나 할게. 하나 줄까? 너무 멀지?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잘 봐봐. 내가 이거 이해하면 지금 여기 유형 10번 이해하는 거거든요. 내가 100원짜리 3개 가져왔어.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4가지. 지불 금액은 몇 가지야? 그러면 사실 지불 방법에서도 물어봤을 때 안 내는 것도 세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좋아요. 빵원은 우리 지불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합시다. 여기서도 빼기 1이 들어가야겠네. 지불 금액은 3가지. 얘도 그러니까 4 빼기 1이 되겠네요. 3가지.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같은 말이죠. 맞죠? 자, 그럼 내가 100원짜리 3개랑 500원짜리 2개. 얘로 지불 방법. 지불 방법. 어려운 문제. 100원짜리로 몇 개 낼 수 있어? 자, 마이너스 1은 빵원을 제외한다는 맨 마지막에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100원으로 낼 수 있는 게 4가지고요. 500원으로 낼 수 있는 게 3가지예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빵원 하나 빼버리면 돼요. 그가 1가지예요. 자, 그럼 지불 금액은요? 얘는 그러니까 한번 세보자. 빵원은 안 세니까 100원, 200원, 300원 낼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500원 낼 수 있죠. 600원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어요. 500원이랑 100원 하나 써서 600원, 700원 낼 수 있고요. 800원도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900원 낼 수 있어요? 뭐 만들어요? 1000원 만들 수 있어요. 1100원 만들 수 있어요? 네. 1200원, 1300원까지 낼 수 있어요. 몇 가지요? 11가지예요. 선생님 지금 왜 저렇게 나열을 했냐면
100원만 하나, 둘, 셋. 500원짜리 하나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는 500원짜리 플러스 100원짜리 하나, 둘, 셋. 500원짜리 두 개. 500원짜리 두 개에다가 100원짜리 하나, 둘, 셋. 얘랑 똑같다고. 여기 얘가 한 가지야. 왜냐면 지금 빵은 뺐잖아. 한 가지 뺐잖아. 똑같다고요. 자, 그럼 너희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이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런 데서 나온 거고 100원짜리가 5개고 500원짜리가 1개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불 방법은요 100원짜리로 5개 내는 거랑 500원짜리로 1개 내는 게 지금 다른 상황이라고. 100원짜리로 5개 내서 500원을 만드는 방법과 500원짜리 하나 내가지고 500원을 만드는 게 다르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로 따지면 첫 번째 말한 건 5,0인 거고요. 두 번째는 0,1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얘는 500원이 되는 거고요. 얘도 500원이 되는 거니까 지불 금액에서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언제 차이가 나냐면요. 작은 단위가 모여서 큰 단위를 만들 수 있을 때. 아래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단위를 만들 수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요. 얘는 봐봐. 100원짜리 3개 아무리 모여도 500원 못 넘어. 그러니까 100원짜리로 4가지 만들 수 있고 500원짜리로 3가지 만들 수 있으니까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이 같은 거야. 당연히 얘는 더 넘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영재야. 그러면 얘에서 만들 수 있는 지불 방법은요 똑같아요. 6가지랑 2가지, 그 다음 1가지 빼버리면 돼요. 여기 1가지 나와요. 오케이? 자, 지불 금액은 한번 노가다로 풀어보자. 빵원까지 포함할게요. 마지막에 1 뺄게. 0, 그 다음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인데 이 500원이 2가지가 있죠. 5,0이랑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600원. 600원은 지금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인 거죠. 700원, 800원, 900원, 1,000원까지 만들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지에서 1가지 빼서 10가지. 그러니까 위의 경우랑 다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느냐? 이 500원짜리가 다시 한번 지불 방법은 세는 게 똑같아. 하지만 지불 금액은 얘가 얘랑 넘어가는 순간 이 500원이 100원짜리 5개랑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100원짜리 몇 개예요? 10개죠. 맞아? 그러면 이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100원 10개로 만들 수 있는 지불 방법의 수는 10개야. 그럼 이거 나오는 거야. 다시 한번. 아래 단위가 모여서 큰 단위를 만들어버리는 순간 큰 단위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린다고. 걔를 다 작은 단위로 쪼개버리라고. 그리고 똑같이 지불 방법수로 생각을 해버리면 끝나. 자, 다시. 내가 1,000원짜리 3장 있고요. 5,000원짜리 3장 있고요. 10,000원짜리 2장 있어요. 생각해봐. 지불 방법수는 너에서 몇 가지야? 4가지랑 여기서 몇 가지랑 4가지랑 여기서 3가지를 곱하면 16 곱하기 3이니까 48. 뭐 거기다 101 해서 47까지 되겠죠? 근데 지불 금액수는 지금 1,000원이 모여서 5,000원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벽이 생긴 거야. 단위가 달라. 근데 5,000원짜리 3개 너가 10,000원 만들 수 있어? 만드는 순간 여기가 허물어지는 거라고. 그럼 저 10,000원짜리 2개를 5,000원짜리 몇 개로 바꿔줘? 5,000원짜리 4개로 바꿔줘. 그럼 지금 나 5,000원짜리 몇 개 있는 거야? 7개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벽이 생겼으니까 똑같아. 지불 방법수로 생각해. 몇 가지야? 4가지가 8가지 곱한 다음 빼기 1 해서 그럼 지불 금액수는 31가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경계로만 생각을 하면 돼. 경계가 분명하다. 그럼 지불 방법이 지불 금액이랑 똑같아지는데 아래가 모여가지고 큰 걸 만들어버리는 순간 그 위에 있는 단위가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작은 단위로 쪼개진다고. 그럼 경계가 분명해지니까 지불 방법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끝난다고. 오케이? 오케이? 지금 1005번 풀어봐요. 자, 7번으로 최단거리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여기 지역에서 여기 지역으로 가고 싶어요.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고 싶어요. 뭐 가로 세로 다 정사각 한 칸짜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단 거리를 생각을 할 거예요. 최단 거리라는 소리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는 거 말고는 배제해라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뒤로 가는 순간 횟수가 한 번 더 생겨요. 아래로 가는 순간 횟수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거리가 더 멀어져요. 대각선 같은 경우도 경로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의 경우의 수를 다 세버리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근데 그 경우가 봐봐. 내가 포인트별로 점을 찍어볼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이게? 여기 포인트를 도달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최단 거리 한 가지야.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여기 점은 한 가지야. 왜냐면 이거 1 곱하기 1이거든. 다시 한번 여기가 1이고요. 여기 곱해지는 게 1이라서 1이에요. 오케이? 여기 포인트는요? 한 가지예요. 여기도 위로 가니까. 자, 근데 잘 봐봐. 여기 포인트 있잖아. 얘 포인트는 아래서 오거나 옆에서 와야 돼요. 아래서 오는 것 또는 옆에서 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 들어가면서 아래에 있는 경우의 수 한 가지랑 위로 간 한 가지가 더해져서 두 가지. 그럼 여기는요? 세 가지죠. 아래에서 오거나 옆에서 왔기 때문에 세 가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이번에 A에서 시작해서 B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경우에 몇 가지? 한 가지. 몇 가지? 한 가지. 얘는 또는 그런 거 없어. 무조건 여기 오고 여기로 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몇 가지? 한 가지야.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라고. 가로선, 세로선은 여기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그대로 따라간다고요. 여기는 몇 가지야? 두 가지야. 왜요? 아래서 오거나 옆에서 오니까. 여기는 몇 가지야? 세 가지였어. 아래서 오거나 옆으로 오는 거야. 여기 몇 가지예요? 네 가지. 아래서 오거나 옆에서 오니까 네 가지. 그럼 내가 얘 구하려면 여기 알아야겠지. 근데 이거 알려면 이거 알아야겠지. 자, 이거 몇 가지야? 세 가지. 여기 몇 가지야? 6가지야. 여기서 세 가지 또는 여기서 세 가지니까. 그럼 얘 몇 가지야? 10가지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근데 잠깐 여기 가운데 여기 지역에서 영재가 출몰을 해서 저는 영재를 마주치기가 싫어요. 그래서 여기를 안 지나가려고 해요. 그냥 마주치기가 싫어요. 그럼 저는 여기 가는 경로를 빼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봐. 이 경로는 뭐랑 똑같은 경우냐면 가운데를 그냥 길을 없애버리면 돼. 그냥 영재한테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해버려요. 이상 주는 거야. 그러면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로 갈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예요. 위로 갈 수 있는 것도 당연히 한 가지, 한 가지인 거죠. 자, 그럼 봐봐. 여기 몇 가지야? 여기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왜냐면 여기서 오는 거 말고 없거든. 오케이? 근데 여기는 바로 못 써. 왜? 얘는 아래에서 올라오거나 옆에서 올라오는 걸 세야 하니까 여기를 알아야 하는 거야. 자, 그럼 잘 봐봐. 여기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왜?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밖에 안 돼. 선생님 여기서 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오른쪽 위로 가는 거 말고는 다 최단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서 올라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그럼 여기 몇 가지야? 두 가지야. 여기 몇 가지야? 두 가지야. 그럼 몇 가지야? 네 가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제가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를 셀 거예요. 여기 한 가지, 그렇지?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개 더해서 두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여기는 다섯 가지다. 잘 봐봐. 얘는 몇 가지야? 세 가지야. 왜? 위에서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일곱 가지. 여기는 몇 가지? 12가지. 얘는 몇 가지야? 아래에서 내려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7가지야. 그럼 여기는 몇 가지? 19가지. 여기는 몇 가지? 7가지. 그러니까 26가지. 오케이? 우리가 세는 것도 얘가 지금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쭉 숫자를 나열해주면 돼요. 그럼 잘 봐. A에서 영재가 출몰 지역이 P 지역 아니면 Q 지역이에요. 아우, 영재 보기 싫어. 그래서 영재가 갈 수 있는 경로를 다 없애버려. 여기 경로는 그냥 걸치지도 않을 거야. 근데도 조심해. 우리가 내 영재 만날 수 있어. 자, 이렇게 돼. 그 다음 정문수 한번 세보자.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세로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자, 이제 오른쪽 위로 치울 거야.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몇 가지? 여기 세 가지.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네 가지. 자, 여기 바로 셀 수 없어. 왜? 얘랑 얘를 더해야 하니까 여기 알아야 돼. 얘 바로 셀 수 없어. 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몇 가지? 6가지. 여기 몇 가지? 10가지. 오케이? 여기 몇 가지? 얘는 그대로 이렇게 오니까 10가지야. 여기는 이거 알아야지. 여기 한 가지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11가지. 여기 몇 가지? 10가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위에서 내려올 수는 없잖아. 여기 몇 가지? 21. 그럼 여기는 이거 알아야 돼. 이거 하려면 여기 알아야 하고 여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채워야 돼. 여기 몇 가지? 4가지. 그럼 여기 몇 가지? 10가지. 여기 몇 가지? 5가지.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 15. 여기 몇 가지? 15. 15. 그러니까 36. 15 아니잖아. 나 영재 피아노 읽고 있죠. 25가지. 46가지.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여기에 용암이 흘러. 계속 못 가. 왜? 그래서 B까지 가야 돼. 자,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는 못 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몇 가지? 네 가지. 몇 가지? 7가지? 5, 12. 여기 12.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공유하면 돼. 내가 두 가지 포인트로 보여줄게. 나 12 그대로 가져가도 되거든? 근데 여기까지 한번 끊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한 번만 세워보자. 다른 색깔로.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몇 가지? 둘, 셋,
열.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4. 그러니까 여기 1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잘 봐. 나는 주황색 경로를 걸치고 빨간색 경로를 걸쳐야 돼. 그러니까 무슨 법칙? 500 법칙. 그러니까 10이랑 14를 곱해주면 선생님 그냥 여기서 12 가져가고요. 12, 12, 12, 12, 12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8, 4, 2, 1, 168가 10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건 뭐 때문에 보여준 거냐면 이런 상황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피하는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A에서 B를 가는데 무조건 여기를 걸쳐서 가야 돼. 라고 하면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6가지. 그 다음 이제 여기 경우에서 B까지 가는 경우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6 곱하기 1, 6가지. 무조건 지나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모양 나오면 그냥 숫자만 마구잡이로 쓰면 돼요. 그 다음 이유는 마찬가지. 합의 법칙. 합의 법칙, 합의 법칙. 얘 옆으로 가는 것은 500 법칙.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이게 사용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 핵심 색칠하는 방법의 수업. 7번 봐봐. 그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이 색깔 칠하는 문제에서 페이지가 175쪽 가장 넓은 영역부터 칠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자, 잘 봐봐. 내가 1014번이 지금 그림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서 내려갔던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A고 B, C, D, E 여기가 D야? 여기가 A 이 그림 있잖아. 내가 얘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 여기가 C, D, A, D, E. 그럼 봐봐. C는 지금 4가지 색깔이랑 다 만나고 있지. C는 지금 4가지 색깔이랑 다 만나고 있지. B는 A, C, E. B는 A, C, E. 네, 똑같은 거예요. 얘랑 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의미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이것도 A가 지금 3개의 색깔이랑 만나고 있는 거잖아. 맞지? 뭐 예를 들면 A, B, C, D 이거랑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가 가장 크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게다가 얘를 훨씬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점 C 그 다음에 A, B, E, D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색칠하기 문제에서는 모양이 어떤 경우의 수를 결정시키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건 풀 수 있는데 이건 못 푼다, 이건 풀 수 있는데 이건 못 푼다는 마치 방정식에서 소금물의 문제는 정말 잘 푸는데 설탕물이 나와버리니까 못 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가? 자. 그래서 오늘 주요 포인트는 1014번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경우에서 맨 마지막 이야기인 것 같아요. 끊어져요. 1009번부터 1010번, 1011번, 1012번까지 한번 끊고요. 나머지 2개. 그러니까 앞에 4개, 뒤에 2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요.
총 9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직사평 있고 그림은 의미가 없어요. A, B, C, D, E. 여기 색깔 몇 개? 5개. 영역만 구분하면 되니까 이웃하지 않는 것만 제외하면 색깔을 여러 번 사용해도 돼요. 오케이. 근데 봐봐. 엄마, 내가 A부터 한번 칠해볼게. A 몇 가지 셀 수 있어? 5가지 셀 수 있어. 그럼 B는 4가지. 여기에서 팁을 하나 주자면, 얘들아, 머릿속에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맨 처음부터 그냥 싹 회색이라고 생각해. 색깔이 지금 칠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 이제 색깔 하나를 칠한 거예요. 그럼 얘만 칠해져 있고, 이거 나머지 4개는 지금 회색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색깔 몇 개를 칠할 수 있어? 4개를 칠할 수 있어. A만 피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C는 A랑 B를 피하니까 3가지. D는 A랑 C만 피하면 되니까 B랑 똑같아도 돼. 얘 2개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 얘도 똑같이 3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수 결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웃하는 면의 개수를 빼버리거든. 다시 한번. 내가 처음에 얘를 5가지 쓴 이유는 총 5가지 색깔 중에 피할 이유가 없으니까 5가지를 다 쓴 거야. 얘는 4가지라고 쓴 이유가 이웃하는 거 하나 빼버렸으니까. 얘는 왜 2개 뺐어? 이웃하는 2개를 뺐으니까 3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셈을 할 때, 숫자를 나열할 때 가장 많이 이웃해 있는 것부터 세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지금 A는 색깔 몇 개랑 이웃하냐면 4개랑 이웃해. 그러니까 나머지 B, C, D, E 할 때 다 영향을 줘. B는 C랑 A랑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얘들에만 영향을 줘.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경우에서가 5, 4, 3, 3, 3이잖아. 만약 B부터 셌다고 해봐. 그럼 문제 겁나 복잡해진다. 봐봐. 여기 5가지 셀 수 있지. 그 다음 넘어가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얘 4가지라고 해볼게. 얘는 왜? 4가지. 얘는 4가지. 얘는 응? 1가지? 틀렸어. 틀렸어. 왜 틀렸냐? 결과가 다르거든.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1이랑 너가 지금 같냐? 여기 3에도 하나도 없어. 서로 다른 숫자. 그러니까 지금 아래가 오류가 생겼다고. 왜 오류가 생겼냐? 잘 봐봐. 내가 만약에 이게 지금 색깔이 5가지 주잖아. 내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빨강이랑 파랑이랑 초록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할게. 근데 내가 여기다 빨강을 칠했어. 여기다 빨강을 칠했어. 얘에다 파랑을 칠했고 여기다 파랑을 칠했어. 그럼 난 5가지 중에 2가지만 피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3가지야. 맞아요? 얘 1가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 분리가 어디냐면 D. 잘 봐. 내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B, C, D, E. 그 다음에 A 순으로 셌지. 그래서 B는 5가지가 고정이야. 맨 처음에 하니까. 근데 C는 B만 피하면 되니까 4가지가 고정이거든. 근데 D가 말이야. 둘 중에 하나야. B랑 색깔이 같거나 B랑 색깔이 다르거나. B랑 색깔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1가지요. 왜? 달라질 수가 없지. 맞지? 그 다음에 만약 다르면 3가지야. 얘랑도 피해야 하는데 B랑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이제 잘 봐. 2는 시끄럽대. 잘 봐.
E를 내가 또 결정을 해야 하는 게 E가 C랑 같을 때랑 C랑 다를 때를 또 생각을 해줘야 돼. 왜냐면 지금 여기서 색깔, 지금 이 상황 생각을 해봐. 색깔 2개밖에 안 썼거든? 근데 E가 C랑 똑같은 색깔을 썼다고 해봐. 그러면 A는 몇 가지야? 10개까지. 근데 E가 C랑도 다른 색깔을 썼다고 해봐. 그러면 나는 지금 얘 색깔 같거든? 얘 색깔 다르니까 얘는 지금 3가지야. 그럼 나 지금 색깔 몇 개 썼어? 여보세요? 끝까지 나와야 하는데 3가지 썼어. 그러니까 A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가지야. 5가지에서 3가지 썼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볼 거야.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얘 색깔 다 다를 때야. 오케이? 그러면 E는 또한 2가지로 나눠줘야 돼. C랑 색깔이 같을 때랑 C랑 색깔이 다를 때랑. C랑 색깔이 같으면 여기서 사용한 색깔이 총 3가지거든. 그럼 얘는 2가지. 이렇게 돼. 근데 만약에 E가 C랑 색깔이 다르면 여기 4가지 색깔이 사용된 거거든. 그럼 얘는 1가지야. 자, 4가지 색깔이 사용됐어. 그러니까 얘는 2가지가 되겠지. 얘도 피하고 얘도 피하고 얘도 피해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1가지가. 그럼 이제 경우의 수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게 얘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판단 한 번 잘못했거든? 어떤 판단? 순서. 순서 판단 한 번 잘못해버리니까 풀이가 겁나 복잡해져.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심플한 식을 다루려면 만나고 있는, 이웃하고 있는 면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세줘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어. 오케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뭐부터 세줘야겠어? B요. 이게 첫 번째라고. 그 다음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A부터 세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지. 근데 이렇게 짜르르 계산해도 문제는 안 돼요. 안 되는 걸 색깔을 지금 딱 저 문제니까. 물론 얘도 여기를 지금 5가지라고 해버리면 얘를 4가지라고 하고 여기는 3가지, 여기도 3가지. 그럼 여기는 이거 2개 피하니까 3가지. 그럼 똑같은 풀이가 돼요. 사실 말하면 이 풀이가 더 깔끔하겠네요. 여러분이 이걸 나열할 때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크기별로 아니라고, 알파벳별로 아니라고. 접촉면이 많은 것부터 세줘야 이런 힘듦을 피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천식스마. 자, 봐봐. 지금 이렇게 모양이지. 나 그냥 위에서부터 A, B, C, D라고 쓸게요. 잘 썼네. 이거 내가 모양 진짜 심플하게 이렇게 하면 문제 되나? 이웃하고 있는 거 지금 2개, 이웃하고 있는 거 2개, 이웃하고 있는 거 2개, 이웃하고 있는 거 2개. 맞지? 그럼 얘도 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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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그러면 얘는 사실 이 문제랑도 똑같다? 오케이? 또는 이거랑도 똑같아요. 자, 얘는 봐봐. 생각을 해보자. 이걸로 볼게요. 색깔 몇 개? 4개. 얘는 4가지 색깔. 자, 사실 다 2개씩 만나고 있으니까 순서가 큰 의미가 없겠네. A, B, C, D 이런 순서로 넘어가려고 해. A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색깔 피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B를 칠할 때는 색깔 몇 개? 3개. 왜? A를 피해야 하니까. 근데 잘 봐. C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얘를 칠했어. 파란색으로 칠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주황색으로 칠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빨간색으로 칠해버리는 순간 D는 A랑 C 두 가지 색깔을 피해야 돼. 근데 내가 여기서 A랑 똑같은 색깔을 썼어. 그러면 한 가지만 피하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로 찢어준다. 색깔이 같을 때랑 다를 때. 색깔이 같을 때는 한 가지. 색깔이 다르면 너랑 너도 피해야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색깔이 지금 같을 때니까 D는 몇 가지? 질문해. 아니 시에서 왜 다르면 두 개를 피해? 왜 다르면 두 개냐면 지금 색깔이 4개지. 그럼 얘 피해야지. A랑 색깔이 다를 때, A랑 색깔이 같을 때잖아.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B는 피해야 하고 A랑 색깔이 다르니까 한 가지 더 빼야 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는 D는 몇 가지야? 3가지. 색깔 하나만 피하면 돼. 얘는 2가지. 자, 잘 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선생님, A랑 C가 같을 때랑 다를 때를 분리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B랑 D도 같을 때가 다를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는 상관이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지금 옆에 문제랑 이거 문제랑 같이 생각을 했는데 잘 봐봐. 우리가 왜 나오냐면 B를 결정시켰지. C는 그냥 결정이 됐지. 근데 D에서 문제가 돼. 왜냐면 D가 결정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E가 바뀌기 때문이야. 다시 한번. D가 결정이 돼야 E의 경우의 수가 바뀐다고. 그래서 D를 경우의 수를 찢어줘야 돼. 만약에 이게 없잖아. B, C, D만 있어봐. 그럼 사실 5, 4 하고 끝나.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왜 D 경우의 수를 나누냐면 D가 1개면 E의 개수가 1개 또는 3개 이걸로 찢어줘야 하고 D가 만약에 A랑 색깔이 다르면 E의 개수가 또 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나눴지.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마찬가지야. D가 결정이 되면 A의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여기 문제를 보면 A 결정되고 B 결정까지 문제가 없어. 근데 C 결정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있는 D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C를 갈라줬어. D는 고민해야 돼? 아니, 그 뒤에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끝났어. 그래서 얘의 경우는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 또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합의 법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지점에서 만날 때 이때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바뀝니다. 오케이? 1014번 풀어.